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견 전무관님 연결합니다. 전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물론 양시장 모두 힘이 빠지긴 했는데 흐름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전일 미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미증시도 뭐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사실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는 거, 그런 이제 신호하고,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 속에서 이제 미증시도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가 나오지 않았나. 특히 이제 출발할 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미증시를 좀 따라가는 정강후약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단기 어떻게 보면 과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3일간 좀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과열 구간에 이제 직면해서 약간 혼조로 마감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차별화됐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인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경우 특징이 아니었나 볼 수 있고요. 환율은 9개월 만에 좀 1240원대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그다음에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게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되면서 이런 부분이 달러까지 이제 약세폭을 키웠다. 이렇게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몇 시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중요한 연설을 좀 집중하고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 그리고 중화권 증시도 이제 중화권 증시는 약간 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일본 증시는 약간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약간 혼조, 보합,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흐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지금 종목별로는 또 급등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 네네. 이슈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이제 이끈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좀 관망 분위기고요. 이런 이제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한 경계심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가 이슈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속에서 이제 오늘 2차 전지, 또 방위산업,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게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 진출, 신먹거리 산업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또 LG전자도 로봇 사업에 이제 본격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또 움직이고 AI 로봇 관련해서 또 움직였던 게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최근 상승을 많이 했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단기 비자 부분이 또 규제를 주고 그런 부분이 또 이슈가 돼갖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본 거는 이제 월가에서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건 아니고 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경고,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지수에서 3,000까지 하락폭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시장을 갖다가 위축시키는,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는가. 하여튼 앞으로 좀 예측 불허의 장세가 연출될 텐데 하여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시장을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좀 이끌었던 그런 주요 이슈들도 함께 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내일장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급등불도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고 오늘 소화를 좀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럼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중요할까요?
이제 보시면은 뭐 어차피 오늘 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장의 발언 결과를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3시, 11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그 예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폴 볼커 의장을 갖다가 이제 많이 그 역사적 사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이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촉각을 주시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장 이슈로 이제 오늘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며칠간 하는데 최근에 와서 옛날 이제 바이오 제약들이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이제 이런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열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어떤 반응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신약 어떤 결과물에 가까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유럽 줄 많이 공략을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전줄을 갖다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입니다. 전 세계 경제 증시상의 이슈는 중국이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에서 이제 나라의 이제 특수 채권까지, 지방 채권까지 발행해서 이제 중국 경제상을 부양하기 위한 뭐 또 155조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경기 부양을 중국 당국이 하는 움직임 속에서 중화권 중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리오프린 관련주 약간 등락이 좀 오고 가고 있으나 리오프린 관련주는 계속 당분간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리오프린 관련주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게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 두고요. 오늘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제 팍스로비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현지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일일 사망자가 뭐 2만 5천 명에 이제 육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지금 예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도 하지만은 코로나 의약, 제약 관련주, 이런 코로나 관련주도 이슈로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계속 중국을 어쨌든 중심으로 두고 관련주들을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 흐름을 체크해 보려면 미국 쪽을 보고, 그리고 또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려면 중국 쪽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파월 의장의 연설 이외에도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나요? 네네, 뭐, 오늘은 이제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데 JP 모건 헬스케어가 개최가 됐습니다. 일단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흐름을 볼 필요 있다.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들,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12일 날, 이번 주 12일 날, 내일 모레죠.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요 이제 지표의 결과에 따른 미증시 움직임, 또 우리나라가 미증시하고 연관성, 민감성이 따라가니까 이런 이제 주요 지수 체크하시면서 대응이 되지 않을까. 13일날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합니다. 거의 25pp가 이제 유력시 되긴 하나, 이것도 이제 정확한 인상 내역을 좀 확인하면서 이번 주는 그래도 10일, 13일 중요한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이벤트들 지표 발표, 연설 발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신중히 시장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도 함께 짜주세요. 네네, 뭐 여하튼 간에 그 말씀드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 결과에 따라서 미증시 움직임, 그 다음날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이제 12일날 CPI 결과도 나오지만 요런 이제 오늘하고 12일 이제 어떤 미 증시의 중요 결과 지표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2,400선을 찍고 돌파해서 2,500선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 발표도 나오고 이제
중요 기업들의 이제 성적 발표에 따른 움직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종목별 이슈에 따른 이제 중소형주를 체크하시고요.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미 증시에 따른 민감성 연동성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중국 관련 종목, 관련 테마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가면서 양면 작전으로 신중히 대응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이슈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증권통 K시간에서 윤겸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이 진짜 빠르죠. 길게 가는 종목들도 없고요. 그 와중에 또 실적에 대한 체크를 소홀하게 하면 수익을 잃기도 쉬운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물가지표의 발표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확실하게 방향 정하셔가지고요.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운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